자, 굉장히 유명하다는 오색약수. 시원하게 마셔야죠. 뭔가 달라요? 그냥 물하고? 그냥 물이랑 좀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요? 네, 많이 다르죠? 나는 아래쪽에서 퍼올려요. 아래쪽에서. 고인물. 탄산이 들어있네요? 네. 이틀 동안 뚜껑 열어놓은 페리에 탄산수 맛.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약수터 중에 네. 하나, 아니요? 배가 불러가지고. 여기 온 이유가 뭔가요? 뭐 중요한 일 때문에 왔었죠. 지금 여기도 이렇게 뭐 파스도 붙어 있고, 그리고 막 멍도 막 심하게 들고 그랬는데, 대회를 나갔다가 그 근처에 이제 숙소를 잡고, 거기까지 타고 온 시승차를 또 시승기를 찍기 위해서 왔죠. 우리 또 굉장히 재밌는 시승차를 가지고 왔어요. 네.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네. 어떻게 보면 이 자연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자동차. 자연의 에너지? 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재생에너지라고 하죠. 무공의 에너지. 네, 무공에너지. 그래서 뭐 바람이나 태양, 네. 물 이런 것들 네. 이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차에도 그런 시스템이 접목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솔라 패널이라고 하는 태양광 발전 장치가 들어가 있는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나타 하이브리드 약간 좀 굴불한 강원도 와인딩 로드에서 얼마나 재밌게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실 이 차 가지고 뭔가 재미를 추구하려는 고객들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적어도 자동차라는 건 항상 움직이는 물체니까 운전자의 의도대로 움직여주면은 뭐 당연히 안전하고 좋은 거죠. 지금 이제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한번 놓아볼게요. 확실히 차체 이제 강성 같은 거는 정말 공을 많이 들이는 것 같아요, 현대차들. 뭐 접합 방식이라든지 네. 이런 소재 같은 것도 좀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죠. 딱 한 덩어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 이런 느낌들이 좀 워낙 선명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일단 그 피제로의 올 시즌 타이어입니다. 그냥 피제로보다는 아무래도 그립이 좀 떨어지고, 실제 타이어 패턴을 보게 되면 바깥쪽 숄더부는 좀 굵직굵직한데 안쪽 트레드면 쪽은 그 겨울용으로 미세한 사이프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떤 핸들링 특성을 보여주는지 볼게요. 확실히 좀 앞바퀴 쪽을 굳건하게 하중을 받으면은 그립을 굳건하게 버티는 이런 느낌들은 꽤 믿음이 가는 수준이에요. 이게 55 시리즈 타이어에 뭐 또 서스펜션 자체가 이렇게 하드한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앞바퀴를 이렇게 딱 꽂아 넣는다라는 이런 느낌들은 확실하게 오네요. 그리고 이게 그 6단 변속기를 통해서 모터와 엔진 브레이크 등이 다 지금 동력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진짜 스포티하게 운전하고 싶을 때는 수동 변속 모드를 이용하면 모터이건 엔진이건 적극적으로 이 감속량을 훨씬 더 요리하기가 편해집니다. 이 와인딩에서 느껴지는 밸런스는 어떠세요? 사실 하이브리드 모델은 뭐 뒤에 배터리가 붙긴 하지만 앞쪽에 또 하이브리드 유닛이 붙잖아요, 무거운.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이 무게 밸런스는 그냥 내연기관 버전보다도 좀 더 균형이 잘 잡혀 있네요. 어쩌면 이게 휠베이스 안쪽으로 그 배터리가 이동을 했고, 특히 이제 전륜구동 방식은 거의 앞쪽에 6대4 배분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이 차 같은 경우는 뒤쪽으로 좀 더 넘어갔기 때문에 무게 배분 저희가 자료는 못 봤지만 6대4보다 좀 더 유리한 수준으로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는 중형 세단, 뭐 길이가 지금 4.9m 뭐 이렇게 되는 큰 차이기는 한데, 공차 중량은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지금 한 1500kg 정도 되는, 요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정도 크기의 1500이면은 그래도 꽤 가벼운 편이고, 동급의 다른 브랜드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도 꽤나 몸무게가 좀 가벼운 편입니다.
타이어가 215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타이어가 좀 더 크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들진 않네요. 여전히 이 브레이크 감각은 아주 그 우리가 이렇게 스포티한 차량에서 보이는 직선적인 감각은 아니에요. 왜냐면 회생제동이랑 패드랑 요 넘어가는 모듈레이션이 초기에 좀 강하게 밟을 때는 이게 그 제동력이 약간 2단계로 좀 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드럽게 밟아서는 영역에서는 뭐 크게 이질감을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는 이제 거의 합산 출력은 200마력 조금 안 되는 정도기 때문에 전기 모터랑 휘발유 엔진을 같이 전체를 다 걸어서 구동시키는 경우에는 생각보다 펀치력이 좋습니다. 이거 좀 저는 좀 계산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스포츠 모드에서도 수동 기어로 고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뭐 레버가 수동 모드로 넘어오는 이런 게 없고 M 버튼도 따로 네, 없죠? 버튼으로 매뉴얼을 고정하는 버튼도 없기 때문에 수동으로 갔다가도 일정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자동으로 그냥 돌아가는 그런 로직을 가지고 있는데 네, 지금도 이렇게 뒤로 혼자 넘어가죠. 일단 하체 이 감각은 일단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부드러운 편이지만 옛날 현대차가 부드러웠던 것처럼 코너에 들어갔을 때 막 하염없이 롤링이 주저앉고 뭐 이런 부드러움이 아니에요. 물렁함은 없죠. 그렇죠.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느낌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있는 이 정도면은 꽤 만족스러운 수준인 것 같아요. 특별히 서스펜션 튠을 막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을 정도니까. 와, 근데 이렇게 달리는 와중에서도 연비가 좋네요. 아니, 생각보다 힘이 좋네요. 언덕 올라갈 때. 그쵸. 네. 주행 감각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잘 달리는 편이죠. 역시 소나타는 신형 모델은 생김새답게 네. 주행성도 조금 단단해지고 네. 강렬한 인상을 주는 부분들이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하이브리드 모델의 좀 디자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개인적으로는 잘 하고 있다, 좀 반갑다 하는 게 하이브리드인 걸 너무 이렇게 강조하지 않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과거에는 하이브리드 모델 하면은 막 뭔가 이상한 장식을 더 거창하게 달고 난 하이브리드야! 막 이렇게 보여주는, 오히려 요즘에 이제 그랜저 하이브리드 이후로는 약간 하이브리드 모델이 그냥 일종의 하나의 별도 트림처럼 맞아요. 네, 언뜻 보면은 구분이 잘 안 되게끔 그러면서도 은근히 좀 뭔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으로 가는 게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형광색 그리고 막 하늘색 뭐 이런 식으로 좀 덕지덕지 막 붙여놓은 저희 것도 있었어요. 브레이크 등도 막 클리어 맞아요. 타입으로 맞아요, 해서 맞아요, 맞아요. 눈 띄게 해놓고 뭐 아무튼 굉장히 눈에 띄게끔 장식을 많이 해놨거든요. 네. 그리고 현대차가 소나타 이 8세대 내놓으면서 디자인에 힘을 많이 줬고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조금 시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터보 모델, 하이브리드 모델, 일반 모델 디자인이 부분별로 다르긴 하지만 네. 추구하는 바는 크게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좀 앞쪽에서의 변화점은 어떤 부분이죠? 핵심은 그릴이겠죠. 뭐 형태가 바뀌었다기보다는 이 안쪽에 이제 패턴들, 아, 요 구멍들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게 계속 교차가 되네요, 반복적으로. 네, 위아래가 이제 대조가 되죠. 그리고 이 그릴 안쪽에는 상단 그릴과 하단 그릴에 별도로 액티브 에어 플랩이 내장이 되어 있죠. 역시 또 이 공력 효율을 추구하는 자동차이다 보니까 상황에 맞춰서 공기 저항을 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들이 이 화려한 그릴 뒤쪽에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액티브 에어 플랩도 사실 고급 기술이잖아요. 네. 현대차는 확실히 그런 고급 기술을 이렇게 대중화시키는 거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 블랙 베젤로 아주 새카맣게 처리되어 있는 이 헤드램프가 앞에 인상에서 제일 크게 저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 뒤에 따라오는 이 차를 이렇게 거울로 딱 보면은 이 헤드램프 눈매가 워낙 세 보여가지고 저 몇 마력짜리 차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 낮에 보면 그 눈동자가 새까만 차가 이렇게 딱 쫓아오는 거. 네. 특히 이렇게 하얀색의 바디 컬러를 가지고 있는 차는 이 대비가 또 극명해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하얀색과 이 블랙 베젤의 조합이 진짜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일단 전체적인 이 유니크한 디자인이 아직도 좀 신선해요.
신선하고 네. 현대기아차가 요즘 디자인적으로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시도 중에서도 대중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측면 부분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사실 가장 일반 모델과 차별을 둘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측면 그리고 이제 휠이 되겠죠. 역시나 휠은 하이브리드 느낌이 좀 나는 휠을 썼네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네. 자신만의 딱 개성을 찾은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티를 내려고 한다기보다는 네. 어쨌든 이거는 공력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디자인을 네.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근데 휠도 휠이지만 좀 의외인 게 타이어가 저는 눈에 딱 들어오는데 타이어가 피제로 올 시즌 타이어가 들어가 있네요. 보통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는 최대한 그립은 없더라도 그렇죠. 구름 저항을 구름 저항이. 적게 낼 수 있는 그런 에코 타이어를 장착하는 게 일반적인데 주행 성능을 어느 정도 놓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뭐 현대차도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친환경 쪽으로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이제는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높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고 또 달라진 부분이 지금 이제 17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16인치 휠도 디자인이 달라요. 네. 이제 그냥 사이즈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아예 휠 디자인까지 달라지고 지금 물론 이제 피제로가 껴져 있지만 네.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뭐 다른 타이어도 적용이 되겠죠.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뭐가 다른가요? 아 여기가 좀 스포티하게 검정색으로 좀 처리가 된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하이브리드 트림명이 새롭게 추가가 된 것 같고 그 외에는 큰 변화는 안 보이네요. 그렇죠? 네, 특별히 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멀리서 보면은 이 차는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딱 봤을 때 저게 하이브리드인지 아닌지 한눈에 쉽게 판별하기는 쉽지는 않겠어요. 그렇죠? 옆부분은 뭐 휠이 있으니까 딱 보이는데. 그런 시대라는 거죠. 하지만 이 차에서 가장 큰 변화 부분은 앞도 옆도 뒤도 아니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쵸. 네. 아니 이거의 디자인까지 고려했다는 게 저는 조금 놀랍기도 했어요. 그냥 설치만 하면 되지. 그렇죠. 이게 바깥에 외관상으로 보일 때 어떻게 보일까 이런 걸 고려하면서 만들었다는 게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렇죠. 이 테두리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할지도 네. 뭐 후보들을 놓고 고민을 했다고 하고 결국에는 가장 좀 고급스럽게 보이고 깔끔해 보이는 검정색으로 마감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실제 요 하나하나가 이 태양광 셀이거든요. 근데 요게 4개씩 6개에서 24개가 있고 그리고 뒤쪽에는 22개가 있어서 총 46개의 셀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가 태양광 이 솔라 패널도 3세대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는데 요게 이제 1세대에 해당되는 실리콘 타입이고 그리고 이제 2세대 태양광은 반투명 네. 형태로 해서 이제 파노라마 루프, 썬루프 위에다가 이렇게 얹는 아, 그럼 루프까지 쓸 수 있네. 그 이제 하늘이 보이는 형태에서 태양광 발전하는 거죠. 반투명. 그 타입이 이제 2세대가 가고 있고 3세대는 이제 본네트 후드 위에까지 태양광을 올리는 그래서 이제 투영 그 태양광을 받는 면적을 극대화시키는 이런 버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반 건물에서 쓰는 셀 효율이 한 15%에서 뭐 10% 후반대까지 맥스 올라간다고 치면 얘는 지금 한 23%에서 뭐 25%? 이 정도 되는 그런 셀이 적용이 됐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태양광 패널이 있는 거는 이 차가 지금 처음인 거죠. 처음이죠. 국내에서 판매된 차는. 처음이죠.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 중에서도 이 소나타 하이브리드 솔라 패널이 최초의 태양광 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 도요타 프리우스 프라임이죠. 네. 그 근데 그 플러그인 북미에서는 판매를 안 하죠. 왜냐면 그 지분 강도가 충분하지가 않아서. 그 이 루프 테스트를 네. 견디지 못해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유럽 쪽하고 일본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고 북미 시장에는 판매를 못 하고 있었죠. 거기 사실 그 토요타 같은 경우에는 이 솔라 패널 옵션이 300만 원 정도 같아요. 와, 세다. 소나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가격에 50%도 안 되는 120만 원대에서 네, 그 정도. 선택이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발전 효율도 그 토요타 버전보다 20%가 더 향상이 됐다고 하네요. 소나타가 중형차잖아요. 네. 여전히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화려하게 느껴져요. 아니 뭐 지금 봐도 가운데가 일단 넓어지고 이거를 3분할로 쓰는 이런 화면 구성은 쓰기가 편하더라고요. 실제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동시에 여러 개의 정보를 띄워놓는 걸 좀 좋아해서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적용하기가 좀 잘 된 케이스로 보이고요. 그리고 저 계기판이 하이브리드로 오면서 이제 RPM 게이지가 없어졌어요. 어느 모드에서도 RPM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유일하게 RPM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른쪽 방향 지시등을 켜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에 그 카메라 화면이 그쵸, 뜨면서 후방 카메라. 그 위에 디지털로 RPM이 그때 표시가 되더라고요. 이러면 RPM이죠, 저게. 종이 다리도 보이고. 네. 여기는 속도가 나오고. 스포츠 모드에서도 심지어 RPM이 나오지 않고 그냥 파워 에코 게이지로 저렇게 색깔과 폰트만 바뀌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이제 운전할 때 계속 깜빡이를 켭니다. 자,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요게 좀 재밌는 화면이죠. 에너지 흐름도. 네. 근데 보통 우리가 하이브리드 차량들 보면은 뭐 엔진, 휠, 모터, 배터리까지 이렇게 봤던 거는 일반적인 구성인데 얘는 하나가 더 생겼어요. 솔라루프가 생겼죠. 그리고 지금도 열일하고 있죠, 솔라루프가. 솔라루프가 배터리를 계속 채우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날씨가 구름이 좀 많이 껴 있잖아요. 그렇죠. 직사광선이 지금 딱 오지는 않고 해가 보이지는 않는데 이 정도 구름 낀 날씨에서도 2칸 정도의 발전을 하고는 있네요. 이게 그 미국에서는 보면은 오프사이클 크레딧이라는 평가 기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 그 유리창에 붙는 공인연비 자체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는 배출가스 저감에 도움되는 장비들을 일종의 포인트화, 수치화 시켜놓은 그런 거거든요. ISG 있잖아요. 우리 이제 시동을 아이들링 때 꺼주는 장비가 뭐 한 1점 얼마 정도 되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 솔라 패널은 한 8점대. 와. 네, 우리 ISG만으로도 연비가 그래도 몇 프로 향상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딱지에 붙은 것만 해도 1km 네, 정도 높아지는데 거의 지금 그거에 한 5배, 6배 정도 되는 그런 실질적인 배출가스 저감 효과가 있다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이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자, 그 외에 이제 내부 디자인 역시 외관과 비슷하게 기본형 모델이랑 하이브리드랑 특별히 막 차별점을 주려고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지금 거의 장비나 이런 디자인들은 동일해요. 이런 네. 투톤 컬러도 가솔린 모델에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그렇죠. 보스 오디오도 마찬가지죠. 그 주행 모드가 제 기억으로는 아마 노멀 모드가 원래 소나타에 있었던 것 같은데 하이브리드에는 노멀 모드가 없어요. 커스텀, 스포츠, 에코, 스마트 이렇게 네 가지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스마트가 기본 주행 모드가 되는 셈인 거고, 더 아끼고 싶으면은 에코, 그리고 좀 더 재밌게 타고 싶으면은 스포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면은 커스텀. 커스텀에서 어떤 걸 조절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저는 이제 파워트레인은 에코, 스티어링은 스포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성을 해서 타보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뭐 그 외에 기존의 키팝 그대로 있고, 이런 거 디자인도 있고, 그리고 요 현대 디지털 키, 카드 타입으로 되어 있는 이런 키도 되어 있고요. 이것만 있어도 시동도 걸 수 있고 문도 열 수 있고. 그렇죠. 저는 뭐 일반 모델 하이브리드 마찬가지지만 요 좀 위에 재질이 너무 좋아요. 아, 이거요. 그쵸. 네. 이렇게 보면 한번 쓰다듬고 싶어지는. 네. 되게 약간 포근한. 데님 무늬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그 애기가 갖고 노는 인형 같은 느낌도 좀 주고, 뭔가 이게. 지금 여기에 솔라 루프 정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이 위에 발전 솔라 패널에서 그동안에 발전한 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누적으로만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2차 출고되고 난 이후로 계속 숫자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발전 순간 발전량은 안 나오지만 어제 숫자가 얼마인지 기억하면은 이제 그거랑 차이를 계산해 가지고 오늘 얼마만큼의 와트아워가 생겼는지 알 수가 있죠. 이런 것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내가 네. 주차해 놓은 동안 뭐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얼마 돼 있는지. 그렇죠. 뭔가 주차해 놓고 나중에 돌아와서 시동을 딱 걸 때 태양광으로 발전한 그 발전량은 이만큼입니다. 뭐 이걸로 얼만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많은 분들이 하이브리드는 배터리가 또 들어가니까 그렇죠. 공간이 좁지 않느냐. 네. 뭐 이런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이 아직도 많아요. 이런 공간적으로 손해를 본 것이 없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죠. 근데 일단 너무 넓죠? 우리나라 중형 세단은 대단한 것 같아요.
이 기존의 하이브리드 배터리가 보통은 트렁크 바닥 쪽에 내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번 소나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엉덩이 밑으로 그렇죠. 옮겼죠. 들어왔어요. 원래는 트렁크 공간을 좀 침해를 많이 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연료 탱크 그리고 이런 것에 간섭을 주지 않으면서도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 시트 밑으로 왔어요. 그래서 시트가 조금 더 높아졌나라는 느낌이 살짝 있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어색한 느낌은 아니에요. 그쵸? 그냥 네. 자연스럽게 앉는 그런 느낌인 거고 오히려 이제 앞쪽보다 조금 더 이렇게 위에서 보는 이런 느낌들도 있고 여전히 위쪽에 헤드룸은 뭐 주먹 1개 반 정도? 제 기준으로는 이 정도가 좀 남는 공간이 남아 있어요. 아 이게 이제 어차피 위쪽에 썬루프는 솔라 없으니. 패널로 네. 안 들어가니까 오히려 헤드룸은 확보하기가 좀 더 쉬워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보통 이 뒤를 많이 깎는데 이 차는 좀 앞을 많이 깎아놨네요. 그러니까요. 앞쪽에 머리 공간에. 그러니까 아마 뭔가 이 사이로 그 프레임이랑 그 또 솔라 패널 관련된 장치들이 와이어링이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다리 공간, 머리 공간 이런 뭐 팔꿈치 공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사실 한국 제조사 한국 차에서는 뭐 실내 공간을 가지고서 뭔가 트집 잡는다는 거는 좀 그쵸. 무의미하죠. 그렇죠? 네, 무의미한 것 같고 여기 도어 트림 쪽도 보면 이 가죽으로 되어 있는 이쪽 패딩 안쪽으로 조그마한 수납함이 있어서 지금처럼 네. 이렇게 핸드폰을 넣는 이런 스마트폰을 공간들이 딱 넣을 수 있죠. 네, 이런 부분들도 아이디어는 좀 잘 낸 것 같아요. 아래쪽에 별도의 컵홀더는 따로 있고요. 소나타의 트렁크는 요 위쪽, 엠블럼 위쪽을 눌러주면 되죠. 모토그래프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 모터래프를 안 보고 계신 분들이 많으셔서 아, 오케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이거 정말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티 안 나게. 네, 아주 깔끔하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전동식은 아니지만 이제 한번 스위치를 누르면 이렇게 음. 쫙 열리는 스타일이죠. 아, 여기 이런 부분들의 마감들도 잘 해놨네요. 뭐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들은 플라스틱으로 감싸놨고. 역시 트렁크 공간도 뭐 공간은 어디 가서 질 일이 없습니다. 한국 차들. 아 진짜 넓어요. 네. 저 끝에 이렇게 해서 손이 안 닿을 정도. 이렇게 넣으면 손이 안 닿죠. 몸이 그러네요. 들어가야 손이 닿을 정도니까. 그리고 사실 이 길이도 중요한데 여기 좌우 폭도 굉장히 잘 뽑아내요. 그쵸. 끝까지 네. 차체 끝까지 뽑아내서 이제 골프백을 가로로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어냈죠. 네. 근데 트렁크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얼마나 이 차 뒤쪽 디자인이 날카로운지. 이렇게 좀 전위적인지가 딱 눈에 보이네요. 이 라인이 이렇게 딱 절개 라인이 보이니까 범상치 않은 라인이 딱 보여서 최근에 i30 패스트백 그 차량 뒷모습하고 거의 이 차량하고 요 각도가 이게 양산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진짜 이렇게 굉장히 날렵하게 뒤쪽을 꺾었죠. 그리고 이게 현대차가 맞냐. 네. 그리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다른 경쟁 하이브리드 중형 세단에 비해서도 네. 훨씬 더 넓다고 해요. 그래서 자체적인 뭔가 자기 발전을 많이 이룬 느낌? 네. 신형 소나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흥미롭네요. 보통 이렇게 그 운전석이랑 반대쪽으로 엔진을 놓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엔진이 좌방 배치가 되면 흡기 라인이 보통 오른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이 하이브리드 컨트롤 모듈, 이 고전압 배터리랑 이런 그 컨트롤 유닛이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흡기 라인을 이렇게 근데 위치를 대칭을 시켜버렸네요. 왼쪽으로 해서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끔 바꿔놨어요. 약간 공기 흐름이 더 길어지면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요?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지금 뭐 방향은 바뀌었지만 실제로 필터에서 들어가는 이 관의 길이는 기존의 우측으로 나오는 라인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렇게 많이 길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이제 다만 하나 이렇게 돌아갔을 때의 불리함은 이제 엔진 주변을 다 감싸면서 들어가다 보니까 흡입 공기의 온도가 아무래도 조금 더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엔진 자체가 그렇게 많이 도는 엔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이브리드는 수시로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큰 영향까지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오렌지색은 고전압이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직분사 직렬 4기통 2.0 엔진이 들어가 있죠. 150마력대 정도 출력을 발휘하고 있는 스마트 스트림 엔진입니다.
향후에는 아마 현대차가 이 엔진을 굉장히 또 메인으로 쓸 것 같은 그런 엔진이고요. 스마트 스팀 엔진은 완벽하게 엔진을 새로 설계했다기보다는 기존의 엔진 블록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을 조금 접목시켰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이제 하이브리드 그 고전압 배터리와 이 모터 그리고 또 회생제동 에너지 이런 것들의 컨트롤 모듈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냉각수 탱크 리저버가 2개가 있어요. 여기 앞쪽에 하나, 뒤쪽에 하나. 근데 지금 저희가 라인으로 보건데 이 앞쪽에 있는 냉각수 라인은 이쪽 컨트롤 모듈 쪽으로 바로 이어지는. 사실 여기서도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니까 요걸 냉각시켜주는 라인이 하나 있고, 뒤쪽에 있는 게 이제 기존 그 내연기관 냉각수 해주는 요 라인은 이제 앞쪽 라디에이터 쪽으로 와서 엔진 쪽으로 들어가는 요 라인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냉각수 탱크가 2개가 있는 게 굉장히 좀 재밌어요. 이거 뭐 이상해. 왜 내려가는 거 누르는데 올라오는 거 누르는데 내려가지? 그 잘못 누르신 거 아니에요? 무중력 시트 건드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제? 다시 앞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졌어. 사람이. 차가 저는 그 소나타 일반 모델, 가솔린 모델 탔을 때 셰시가 주는 탄탄함, 하체나 이런 셰시가 주는 탄탄함은 괜찮았는데 가장 불만스러웠던 거는 확실히 엔진이었거든요. 출력? 네, 출력 면에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확실히 일반 모델보다 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원래 일반 모델이 한 100km에서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면 일단 엔진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거든요. 그냥 웅 하는 그 힘들어하는 느낌이 좀 거슬렸는데 확실히 엔진이 힘겨워하는 순간이 굉장히 뒤에 있어요. 소나타보다. 변속이 뭐 특별히 빠르거나 뭐 다이나믹한 느낌은 없는데 기본적인 출력이 확실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뭐 좀 비실비실하다, 뭐 출력이 부족하다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좀 잘 닦인 도로를 달려보니까 이 요철 지날 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붕 차가 떴다가 내려올 때도 안정감이 괜찮아요. 그렇죠. 차가 이제 앞뒤로도 불필요한 피칭 거동이 생겼는데 지금 거의 보면은 앞뒤가 동일하게, 그러니까 차를 수평을 유지한 채로 그냥 들었다가 살짝 젤리 위에다가 앉히는 그런 느낌처럼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 요게 되게 맛깔스럽게 이건 잘 되게 조율이 돼 세련된 있어요. 것 같아요. 네. 이게 꼭 배터리 위치를 더 앞으로 가운데로 당겨서 그런 것뿐만은 아니겠지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위치 바꾸면서 무게 변화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이제 피칭이나 롤링도 좀 많이 적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카메라도 굉장히 편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 진짜 아이디어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모든 차량에 약간 나중에 적용되는 기본 옵션화로 해도 좋을 것 같고, 저거 이제 조금만 더 발전하면 밖에 굳이 거울이 있어야 될 필요도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나타 하이브리드 특징 중에 하나가 이런 좀 첨단 옵션, 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죠. 네, 지금까지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시승했습니다. 정말 연비가 네, 출중하네요.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당신 같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이제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이런 네. 친환경차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냥 원래부터 있었던 이 하이브리드 모델도 네. 계속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정도의 기술 수준이면 생각보다 이 완전 전기차로 가는 과도기가 좀 오래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차량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들도 듭니다. 뭐 당장의 주유소 걱정 없이 탈 수 있고, 그러면서도 연료비 부담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냥 우리가 그동안 써왔던 대로 편하게 탈 수 있는 차, 네, 일상적인 차. 그리고 뭐 특별히 막 무게가 2톤 막 이렇게 무겁지도 않고요. 네. 네, 적당한 주행감을 보여주는 이런 자동차들이라고 한다면은 매력적인 상품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소나타 터보 빼고는 네, 이제 전부 시승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터보도 좀 기대되고 네, 또 서킷을 갈 수도 있겠죠. 네네, 그리고 또 다른 배틀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소나타 터보 시승도 기대가 되고요. 여정의 마지막도 어떻게 끝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또 다른 자동차로 네.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트래프 김상영이었고요. 네, 저는 레이스드라이버 강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면 너도 할 거야? 뭐 풍덩 아니죠? 이 침을 왜 꼴깍? 아니, 입수는 풍덩. 아, 뭐, 발 요거? 네. 이제 우리 대결만 남았죠. 제일 재밌는 네, 코너 속의 코너. 꾸앤코. 연비 대결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지. 네. 아, 근데 제가 너무 핸디캡이 좀 강한 거 아닙니까? 일단 제가 굉장한 하락세. 네, 지금 밑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는 컨디션 네. 상황이고. 네. 과연 산에서 연비 측정한다는 게 말이나 될 소리냐 싶은데 대신- 혹시 그러면 이런 거 어때요? 둘이 했는데 네. 연비 수치가 동일하게 나온 거야. 피디들이 빠지고. 그렇지. 여기는 두 명이 들어가기. 우리가 촬영해줄게. 아, 그래, 둘 중에 한 명만 빠져. 그럼 제가 빠져.